네, 반갑습니다. 날이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매일 영하 14도, 15도, 뭐 16도까지 갔었는데 서울도 오늘은 영하 1도, 2도, 뭐 5도도 안 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좀 풀린 듯 싶어서. 어쨌든 내일까지는 조금 풀렸다가 다시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몸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가 아주 잘 지나갔어요. 잘 지나갔고 우리 지난주 방송을 했을 때 일단 여기는 넘어설 걸로 보고 요 부분까지 보자 라는 얘기 드렸고, 전망치 어디까지는 봐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채 약간 모자랐죠. 2042가 42.48까지 갔으니까 이 좌측의 고점까지는 조금 모자랐어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타결을 받다라는 거. 마감 시한 2시간여를 앞두고 공화당과 오바마가 타결을 받다라는 거, 그게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강한 아주 갭을 만들고 시세가 나왔고, 전고라는 그 저항을 맞고 지금 잠시 쉬고 있고, 눌림이 나오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자, 즐겨라 상승을,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음봉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지난주 방송에서 밀려도 추세를 정확하게 아래에서 올라온 거, 위에서 내려온 거 지지를 받고 이만큼이나 올라왔었어요. 그쵸? 아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는 또 갭이 워낙 커갖고 따라붙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아마도 지금 또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 눌림이 마무리되면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도 되겠다. 아직 마디상으로 한 번 더 가도 된다. 현기차는 제가 패스 좀 하자 그랬는데 거기에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글로벌 이슈가 이제는 큰 것들은 다 나갔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죠? 뭐가 있죠? 다음 주에 미국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8일날 알코아 미국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해요. 미국장.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죠. 그 종목을 선택하실 때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테마도 뭐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하셔서 그 실적까지 좋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죠?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올 겁니다. 실적이 나올 거고, 가이던스가 이제 발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실적은 이제 말일경에 나올 거예요. 4분기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무려 지금 예측 가이던스 나올 예상이 8조 5640억이랍니다. 와우,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8조 5640억. 그렇다면 이게 장밋빛 전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사상 최대로 나오고 4분기에 매출액이 56조 780억, 56조. 3분기에 52조 1770억이었죠. 그보다도 한 4조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영업이익 8조 1250억에서 8조 5640억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실적 시즌에 접어드니까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분석가들이나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의 지수를 2300, 400까지 고점을 보더라고요. 어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야, 어쨌든 뭐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4분기 어닝 시즌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 연말 대비해서 들어왔던 자금들, 외인들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연말 12월달 한 달, 그리고 뭡니까? 속색이는 사람들은 벙어리 좀 주고 일단 벙어리 좀 줬다가 한 번 더 속색이면 내보내면 되죠. 자, 봅시다.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요것 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2월 달에 3조 5,790억 외인들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외인들 순매수가 들어왔고, 1월 중에 3일 동안, 3, 4일 이틀 동안 3,338억 들어왔으니까 전체 3조 9천억, 약 4조 정도의 순매수가 12월부터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4조 정도. 그런데 11월 20 며칠이죠? 27일인가? 그때부터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4조예요. 4조. 전체 외인들이 404조를 지금 갖고 있고, 요번에 한 달 남짓해서 4조 정도 들어왔는데, 이 중에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들이 있어요. 차익잔고도 전체적으로 한 7조 규모 되는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번 만기, 내일 모레 10일 날 만기 때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차익 매수 들어온 게 다시 매도로 청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켰냐? 아유, 잘했다. 왜들 갑자기 막 이렇게 안 보이던 친구들이 보일까? 10일날 옵션 만기 때 좀 들어올 양이 좀 나갈 양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기 때 프로그램 물량 나갔던 게 11월 만기 때 7,740억 정도 나갔거든요. 사실 근데 뭐 큰 충격은 없었지만 12월 달에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고, 요번 1월 만기 때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장중에 얘기 드린 게 있어요. 뱅가드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봐라. 뱅가드 펀드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봐라. 그 다음에 MACI하고 FTSE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10조 규모의 자금이 나갈 게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공부 좀 하셔라 했는데 공부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공부들 하셨나 모르겠어요. 이 자금이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MSC에서 FTS로 우리가 편입이 바뀌게 되니까 그 자금들이 다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약 언제까지죠? 6개월 정도에 걸쳐서 10조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계산 대충 때려보니까 25주에 걸쳐서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뺀다 그러면은 1,000억 정도가 매일매일 매도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균등하게 나간다면은. 요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찾아보십시오. 제가 뭐 따로 언급하긴 그렇고, 요번 옵션 만기 때는 수급 측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나 했었다. 프로그램 순매수 잔액이 8월달 이후로 4조 8천억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조 8천억 정도. 그래서 요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 잔액이 요번 만기 때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것들이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죠. 청산하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이 5조 가까운 차익거래 매물이 나올 경우 상당한 부담이 보이고, 대체적으로 배당으로 노리고 들어왔던 프로그램들이 1월달 아니면은 2월달에 청산 물량이 나갑니다. 그래서 만기 때 요거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다음 주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기업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다. 4분기 실적들 좋은 애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올해 2013년도 실적이 괜찮을 애들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미 경제학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혼란될 예정이고, 미국의 다음 달 국회 채무한도 조정 2달 연기됐죠. 2월 말까지.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재정지출 삭감을 위해서 재정절벽 추가 협상 시 공화당 쪽에서 협박으로 나올 수도 있다.
갑작스럽게 세금 인상은 없겠지만은 장기로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채무 위기가 다시 한번 재발이 될 가능성, 올해 들어서 재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 기축통화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위기의식. 요것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재정절벽 협상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에서 양보를 해서 오바마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40만 달러, 부부 합산 45만 달러 고소득자들의 증세에 합의를 하기는 했지요. 하지만 완벽하게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미봉책으로 일단 막아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더불어 미국 실업률이 7.8이 나왔어요. 그쵸? 7.8. 7%대가 나온다면은 지난번 FOMC 회의록 결과, 공개된 FOMC 회의록 결과를 보니까 미국 실업률이 7%로 8.1 계속 놀았었죠. 이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1, 8.2에서 놀던 거 7점대로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6점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일단 7%대로 들어왔어요. 7.7 예측했다 7.8이 나왔는데 7%대로 들어오게 되면 FOMC 회의록 보니까 양적 완화를 종료를 시키겠다. 요런 회의록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라 그래서 장이 조금 밀려 내려왔던 게 미국 쪽에서도 나왔었죠.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400억 달러와 450억 달러의 채권 재매입, 그 다음에 신규 매입해갖고 850억 달러씩 돈을 풀고 있는데 중단을 시킬 것이다, 종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그 강경파들, 흔히 매파라 그러죠. FRB에서 매파 인사들이 언급을 한 것이 회의록에서 나타났어요. 특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7.1%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직도 멀긴 했습니다만 7.8에서 7.1%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은 완벽하게 개선이 됐다, 끝났다, 우려감은 끝났다라고 간주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매파 의원들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해갖고 2013년 올해 안에 채권 매입을 중단을 고려할 것이다. 만약에 물론 7.1이라고 확정을 지은 건 아닙니다. 7%대 머문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7.5 내외가 된다면은, 7.5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이 밑으로 실업률이 빠지게 된다면은 양적 완화를 중단, 그 얘기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할지, 그리고 다른 연준 총재들이 올해 안에 미국의 실업률을 6.8에서 7.0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한 개선이죠. 6.8에서 7.0. 아까 센트루이스 총재도 7.1까지 내려온다면은 완벽하게 개선된 거다라고 언급하겠다라고 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6.5%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7.5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그 FRB 그 FOMC에서 QE 종료에 대한 강력한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7.8이 나왔었고요. 지난 12월달. 대체적으로 목표치는 가이드라인은 6.5로 잡아놓은 게 있지만, 올해 떨어질 거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실업률이 개선이 되고 고용시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여기까지는 올해 내려가기는 어렵다. 6.8에서 7.0까지. 한 7.45 수준적으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정도 되면서 QE에 대한 종료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요번에 예측을 0.1% 상향으로 수정됐던 거는 샌디, 초강력한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이다 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복구가 잘 된다면은
7.5, 7.4 정도까지는 고용 수준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수가 우리 차트상에서 우리가 이제 2000을 안착을 시켜놨어요. 2007을 회복을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꼬리 달고 다시 받쳐줬죠. 그리고 다우도 지난 금요일날 조금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0.33%포인트 그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건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상승이 아니고 밀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눌림이 나온다면 기회를 한 번 더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요거 이제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30분 차트예요. 기존에 있던 추세대는 이거였었죠. 처음에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이탈을 했고, 파동상 이렇게 해서 5개 파동 4개가 4파가 조정이 완료가 됐고, 복합적으로 플랫이 나왔지만 사실상 고점이 살짝 낮아지고 저점이 살짝 낮아지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나왔지만, 이걸 4파로 보는 게 맞다. 피보나치 조정대로 고점을 2041을 고점을 여 밑에서부터 잡는다면은 하나의 마디상으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자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밑에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새롭게 지지선 하나 그어두었어요. 이거를 이전에 파악을 했다면은 이 걸리는 추세대에 대해 상단 목표치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었는데, 미처 상단선을 제가 캐치를 좀 늦게 했다. 안타깝게 요걸 좀 늦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정 3파가 이렇게 나오고 4파 눌림이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피보나치 조정대가 그어 두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지. 그러면은 역시 이 자리는 겹치는 자리가 되더라.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짧게 지금 파동이 5개의 소파동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짧은 조정파 A 파동이 시작이 된 거고, 반등 B파가 나올지,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파동 분석을 할 때요, 1분봉 보는 분, 5분봉 보는 분, 10분봉 보는 분, 뭐 30분봉, 일주, 월봉 다 보는데, 저는 30분봉 밑으로는 굳이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세부 파동 안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1분에 나온 거 5분에도 나오고요, 30분에도 나오고, 일봉 주봉에도 똑같은 파동이 뭐라 그래요, 분봉 봉의 차이일 뿐이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나타나요. 주봉이나 월봉이나 다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세부 파동으로 굳이 보자면은 여기에 5개 파동이 만들어져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월요일날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20을 안착을 못 시키면 이 추세 하단 내지는 2000을 테스트를 하거나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걸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쵸? 걸렸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의 눌림이 또 한 번 나와야 됩니다. 지금 A파가 끝난 거 아니냐? 아직 안 끝났어요. 5개 파동이 5분봉으로 10분봉으로 들어가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눌림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반등 B파를 노리자란 얘기예요. 반등 B파. 자, A파동이 어디에서 끝나든 이 새로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200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반등 B파가 가능하고, 그건 2020을 넘어서서 2030 부근까지도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코스피 200으로도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주봉이랑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거예요. 제 요런 파동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지는 않지만 참고는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깊이 있게 너무 세부적으로 분석가가 아닌 이상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적용을 시킬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이평선 매매하시는 분들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5일
5일 이평선이 꼬리를 달고 지켜줬고요. 저는 10일 이평선은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만 10일 이평선이 또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꼬리 아랫부분 정도 10일 이평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평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게다가 2012 라인 정도, 요 자리죠. 2012 라인. 2012 라인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이 고점 저항 계속해서 헤딩하고 뚫지 못했다가 이렇게 쭉 밀렸던 이 저항을 어떻게 돌파했어요? 갭으로, 큰 갭으로 강하게 뚫었죠. 이 상승분을 지켜줬으면 좋았는데 뭐라 그래요? 아주 저항대 돌파다. 뉴스나 증권방송 뭐 각 증권사 이런 데서는 대세 상승을 논하면서 와 갑니다. 이제 갑니다. 2057도 넘어갈 거고 100이든 200이든 갈 겁니다 라고 했지만 목요일날 바로 그 다음날 갭 띄운 다음에 장대 음봉 만들어 놓고 띄웠던 갭을 메꿔버리는, 꼬리로 물론 회복을 해줬지만 도로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죠? 현재는 과매수 국면의 어떤 그런 자리도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수급상을 보면요, 개인들이 거의 매수한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메이저인 외인들이, 지금 외인들이 계속 데리고 놀고 있는 장인데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밀어버릴까요? 넘길 상대도 없는데 한 번 더 올려야 되겠죠? 한 번 더. 파동상으로도 5개 파동은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짧은 파동입니다. 지금 이런 추세대가 생성이 됐고 아까 분봉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ABC가 한번 나와야 될 거다. 그 나오는 자리는 1970 전후 란 얘기를 장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장중에 채방에서 2000 지키지 못하면 1970대까지 내려왔다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눌림이 나오면 한 번 더 매수를 하셔도 될 거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내일 2020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짧은 파동, A 파동 완성시키기 위해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하방 노리신 분들은 그런 데서 짧게 하시면 되지만은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마디로 위로는 상승이 한 번 더 남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세대라는 거는 그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1, 2, 3, 4대로 만들어야 돼요. 보이는 자리. 첫 번째 추세대는 이거였었지만 이제는 내려와서 저점을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추세대, 즉 요거 좀 줄일게요. 화면을. 시작을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아이코 어디까지 가노? 여기서 시작 파동을 잡았기 때문에 그죠? 하락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넘기는 시점부터 잡았기 때문에 하나의 파동 완성, 세 개의 파동 완성, 네 번째 조정이 끝났다 그러면 요런 추세대가 또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지 밑에서 저점부터 동그라미 친 이 저점부터 여기까지 지지한 요 추세선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은 추세대 추세선을 지키는지, 밀려 내려올 때 A 파동이 마무리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려올 때 지키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거고 그것이 2020, 2025를 뚫지 못한다면은 이제 요거는 그 반등 마디 계산이 또 되죠.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마디 계산을 하셔갖고 반등치를 예측을 해서 먹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주봉도 한번 봅시다. 주봉이든 일봉이든 윗꼬리가 지난주에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출현을 됐어요.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다행이다. 간혹가다 질문하는 분들이 일봉에서나 주봉에서나 어떤 질문 하냐면은 아이코 미스 이거 지금 삼각 수렴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삼각 수렴 파동 아니냐. 조금 확대 좀 해볼까요? 자, 삼각 수렴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 저거 삼각 수렴 파동이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유식한 전문적인 용어 안 쓰고 수렴 파동,
앵그리베어 나다? 그 무슨 소리야? 수렴 파동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로버트 프렉트의 원서를 많이 보실 겁니다. 파동 이론상 삼각형 패턴이 나오는 자리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오기 위해서는 삼각형 패턴이 나올 때는 어떤 자리다. 물론 우리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거 수렴파가 맞아요. 수렴은 맞는데 파동은 붙이면 안 되지. 그냥 수렴 패턴일 뿐이에요. 파동상으로 이게 삼각 수렴인지 삼각형 패턴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삼각형 패턴이 나오는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그것만 찾으면 돼요. 임펄스 웨이브라 그러죠? 임펄스 웨이브가 뭐야? 유식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네 번째 소파동이냐, 두 번째 소파동이냐. 그 다음에 커렉티브 웨이브. 커렉티브 웨이브가 뭐예요? 유식한 말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만요. 제가 캡처를 하나 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꼬부랑 글씨를 잘 몰라요. 꼬부랑 글씨 잘 몰라서 꼬부랑 글씨 잘 아는 분들한테 문의 좀 드릴게요. 꼬부랑 글씨를 잘 모른다. 자, 로버트 프렉트의 원서에 나온 얘기예요. 요거 해석 좀 해보삼. 밑줄 친 거 있죠? 빨갛게 밑줄 친 부분. 삼각형 패턴이 나온 자리에 대한 언급입니다. 저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건 꼬부랑 글씨 약해서 그림만 주로 봤어요. 요거를 삼각형 패턴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부합이 되는가만 보시면 된다. 안더스탠드? 그 원서책 서버에 올려놨습니다. IP가 올려놓은 거 있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고 다 있어요. 찾아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찾으삼. 오케이? A triangle always occurs 쭈루루룩 설명이 있죠. In a position period 어느 시기에 어떤 자리에서 나타난다 라는 거 원서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큰 흐름보다는 지금은 짧은 흐름상 봐야 되니까 짧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파동 완성이 됐으니까 A 파동이 조정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지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추세대 추세선 그은 거 있어요. 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자리 지지 테스트 꼭 지켜줘야 되고 반등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고 1970이나 그 부분까지 요거 피보나치 조정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큰 마디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70부근 내외 그 다음에 30에서 50짜리까지 열어놔야 돼요. 30에서 50짜리까지 보다 강한 흐름을 가기 위해선 70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반등할 수 있는 폭은 다시 일봉으로 되돌아와서 여기 2057을 넘길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난 그 11월달 12월달 방송할 때는 여기 넘기기 못할 거예요 라고 감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흐름상 이런저런 흐름을 보니까 분석상 여기 이 자리를 넘길 것 같다. 2230까지는 못 간다. 어디까지? 2080에서 2100까지만 보자. 제가 보는 고점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어긋나면 분석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죠. 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유료 회원 따로 없고요. 카페에 레인저 공지 글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레인저 공지기를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후기도 보시고 제가 보는 고점은 2080에서 2100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가 됐든 예 가능합니다.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1월달 중이 됐든 뭐 2월이 됐든 2100 근처 갔다 여기를 넘겨서 2100 근처 갔다 그러면은 챙기세요. 이유 불문하고 챙기십시오. 욕심 더 부리지 말고 챙기자. 이게 제 관점이에요. 2080에서 2100 같으면 무조건 챙기자. 오케이. 녹방 느낌이에요. 어떤 면에서 녹방 느낌이라 그러지? 생방입니다. 자, 레인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 계셔서 잠시 그 부분만 짧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입 신청하기 글을 보세요. 공지 글 참고를 하시고 한 번씩 쭉 읽으세요. 읽으시고 가입 안내글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후기 글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 레인저분 중에 지난 그 초보분들이 4월달 5월달 이때 가입하신 분들이 도사들이 다 돼갖고 제가 필요가 없더라. 테마주 손대갖고 박살난 사람들도 있고 배운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자, 대충 흐름은 제가 분석은 그렇게 드렸어요. 큰 흐름상도 그렇고 작은 흐름상도 그렇고 요런 추세대가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중이니까 저 까만 선이 하나 보이네요. 까만 선이 어디서 온 건지 볼까요? 저 뒤에 어디서 왔지 저게? 아, 저기 저점에서부터 왔군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하나 있었군요. 이렇게 그어진 게 있었군요. 얼추 그 부분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즈음에서 2080에서 2100을 올라간다면 전부 챙기자.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은 이 지지선 안에 존재를 한다면 짧은 선, 이 추세 지지선 안에 존재한다면은 매수 기회로 잡자. 한마디 반등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먹고 가자란 얘기입니다. 뭐 대세 상승을 논하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증권사도 그렇고 뭐 방송 증권 방송 같은 데도 그렇고 여기저기 게시판도 그렇고 저는 노예요. 대세 상승 자리 아닙니다. 당분간은 2080배까지 간다면 거기서부터는 커다란 박스권 형태로 유지가 될 거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2013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들어가면서부터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유럽 쪽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또 강조를 하지만 G2 국가들만 보자. 중국이 2000을 회복하면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했는데 2150 이런 저항대를 2100, 2150 저항대를 가볍게 뚫어버렸어요. 가볍게. 그래서 관련을 두려면 이 중국 내수 관련해갖고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일본의 엔화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엔화 약세 아베 정권이 아주 대놓고 엔화 약세를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부채 한도도 봐야 되고 이거 우리 그 수출주들한테는 악재예요. 게다가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1, 2, 3일을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1, 2, 3일을 다 회복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어때요? 멘봉 올 수밖에 없어요. 달구지들. 예, 달구지 제가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여름 김에 또 금 차트도 보고 금이 연준에서 매수를 좀 보류를 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1% 이상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난번에 화면 스크립트 우리 또 뜨네. 1070원짜리가 1차적으로 지킬 거고 1070원 깨면 1050원 갈 거고
얘기 드렸죠. 1070원 깼죠. 이제 1050원 못 지키면요 1000원 한번 깨러 갈 겁니다. 1050원 정부에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쪽에서 개입하지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미국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개입을 지금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건드리러 갈 수밖에 없다. 1050원을 지키나 확인을 꼭 하십시오. 환율 문제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주가는 막 오른다? 꼬셔야 하는 개인을 꼬시고 있는데 개인들이 안 따라옵니다. 굉장히 약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예전 같지 않다. 손실도 많이 생각보다 안 봅니다. 자, 금 차트 좀 볼게요. 금 차트 좀 잠깐 보고 갑시다. 달러 인덱스 차트도 보여드렸었고 금 차트 다시 한번 봅시다. 보세요. 연준에서 금에 대한 매입을 좀 보류를 하겠다는 얘기 나오니까 저렇게 꼬리를 강하게 빨간색이 음봉이에요. 강하게 밀렸었어요. 요거 주봉입니다. 자, 일봉상 요렇게 하락 추세는 이미 생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대 하단 찍고 꼬리가 달렸어요. 저점도 있지만 주봉으로 또 볼게요. 주봉입니다. 주봉상에서도 수렴 만들고 돌파를 했고 지그재그 나온다, 마무리된다, 어디까지 내려올 거다란 얘기, 추세대 하단 찍을 거다란 얘기 기억하시죠?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설명드렸던 거. 그러면 그 자리가 아무도 답변을 안 하면은 방송하는 사람 신이 안 나. 말씀드렸던 자리 찍고 내려오고 지그재그 하락 파동이 나왔고 추세대가 이렇게 생성이 돼 있고 하단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반등은 1700불을 다시 올라타야 되는데 한동안 여기서 헤딩을 할 거고요. 저점이 준다면은 1500달러 1525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여기 이 밑으로 깨지지 않는 한 심각하게 고민 아직 안 해도 된다. 매수 기회를 잡자란 얘기요. 저거 깨고 내려가면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요. 그 현물금이나 금 ETF는 짧게 이런 것들은 알아서 샀다 팔았다 노리셔도 되지만 현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길게 보셔라. 한 10년쯤 담아간다 생각으로 야금 모아 가자. 다이아몬드는 관심 없어요. 다이아몬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은은 자꾸 잊어버리시더라고. 은도 관심 두세요. 은이 더 수익률이 높아요. 계속해서 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트 달러 인덱스 한번 보고 또 갑시다. 달러 인덱스 어디 갔노? 자,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와, 세다. 까만색이 양봉이에요. 아래 윗꼬리가 굉장히 많다. 어때요? 이것도 참 재밌죠? 지켜주는 라인 지켜주고 잘못하면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추세대 상단이에요. 추세대 상단. 자, 일봉 다시 볼까요? 크게 내려오는 요 추세선 상단을 뚫지를 못하고 뚫었어야 되는 뚫지 못하고 꼬리가 달려버렸다. 그죠? 꼬리가 달려버렸어요. 지금은 짧은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짧게는 짧은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오케이. 달러 인덱스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달러 가치 하락을 불러올 거다.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재정절벽 타결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안심할 때는 아니고 부채한도 증액에 관련 2000년대 들어서도 무려 20여 번이나 한도를 늘려왔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월 안에 다시 한번 그 부채한도 증액 얘기가 나올 거고 타결이 되지 않으면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저 아베 정권은 미국은
아베 하는 꼬라지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히 필요한 존재예요. 중국을 견제를 해야만 됩니다. 커오는 걸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쪽에 영토 문제 그것과 같이 언급을 계속해서 하는 중이에요. 2013년에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올해 전망치가 너무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다. 재정 절벽에 대해서 빚을 줄이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인상시켜야만 하지만 사실상 공화당 측에서는 1990년 이후로 세금 인상에 동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화당에 소속된 티파티 아시죠? 공화당 주류보다도 더욱더 세금 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원의 지분이 상당히 크다,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의 물론 합의는 만들어졌고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것도 자기네들이 오는 비난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합의를 한 거예요. 애매하고 작은 합의다, 임시 방편이다, 얘기 드렸던 대로 스몰 딜 정도로 봐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FED에서는 사실상 오바마와 손을 잡고 공격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변수가 클 것이다.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미국 소비자들한테 소비를 좀 많이 권장을 할 거고, 투자자들한테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를 하려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 거예요. 내년 1월달이 버냉키의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 1월달에. 그리고 농업 보조금요. 옆으로 잠깐 세야 되는데, 식량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높질 않아요. 지금 어디죠? 미얀마? 태국? 이쪽을 보시면은 식량 전쟁 수준까지 가요. 지금 농업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면은 큰일 나는데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잠깐 바깥으로 샜는데 어쨌든 부동산 미국의 그 주택지표, 고용지표가 나아져야만 되는데, 고용지표는 아까 얘기했듯이 7.8 나왔죠. 7.4, 7.5 수준이 내려갈 수 있는 한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4에서 7.5 정도. 그 부분이 내려갈 수 있는 한계다. 그렇다면 주택지표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이런 지표의 호전은 착시일 가능성이 있다. 숫자 노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유럽 스페인의 붕괴는 뭐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잖아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나오고 거품이 빠지면서 감당을 못하면서 스페인도 위기가 왔고,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당선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50대가 박근혜에 표를 준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려주기를 기대했다라는 얘기가 보고서가 있죠. 이거 꿈이에요. 꿈. 말 그대로 꿈일 뿐입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겁니다. 물론 경제지표상 미국의 주택지표와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거 어느 수준까지만 갔다가 더 이상 가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은 좀 더 작아져야 한다.
좀 더 작아져야 한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나 뭐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유럽 그 유로존 국가에서 내보내야 맞습니다. 잘못돼서 얘네들 그 뭐라 해요, 사기쳐서 들어왔잖아요. 사실 황금똥 양말하고 손잡고 사기쳐서 들어온 거잖아요. 유럽은 앞으로도 경제적 불황은 계속 될 겁니다. 갈등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잠시 미봉책으로 막아놨지만 또 한 번 그리스 문제, 스페인 문제, 이탈리아 문제가 유럽의 발목을 잡을 거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가 작아져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사실상 중국은 가장 무역 파트너가 어디예요? 미국과 유럽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EU 쪽이 가장 큰 무역국인데 양쪽이 다 안 좋으니까 오바마 뭡니까? 너들 때문에 원화절상 해야 된다. 너들이 싼 값에 물건을 만들어서 들어오니까 안 된다. 잡스가 있을 때 오바마가 잡스 보고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면 어떠냐? 잡스가 뭐 농담조로는 비웃었다는 얘기도 나오긴 있지만 사실은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인건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인건비가 싼 중국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는 듯한, EU 경제가 회복이 되는 듯한 착시 때문이지 중국은 사실상 회복되기도, 나름대로 부동산에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올해도 EU와 미국의 그 무역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시진핑이 들어서면서부터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 어떤 부양책을 쓸 것인지, 토목공사처럼 거대한 어떤 개발 사업보다는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게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다.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도 다른 이머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 차트상으로는 2000을 회복하면 2150, 2200까지 강하게 반등할 거다 했는데 이미 그 저항을 다 뚫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옆나라 섬나라 원숭이요? 저는 X예요. 얘네는 죽을 똥을 바가지로 싸도 안 될 겁니다. 진짜로 죽을 똥을 바가지로 싸도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은 올해도 저는 패스를 할 겁니다. 작년도 제가 시황방송하면서 일본은 패스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올해도 패스예요. 그래서 일본은 신경 쓰지 말자. 엔저로 인해서 물론 우리 수출주들은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은 일본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우리도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일본 애들도 버거워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해서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라고 하지만 그렇든지 말든지 일본의 목적은 우리보다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함께. 자, 우리나라 저는 올해 2100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제 1월 6일 7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투자는 상반기까지만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2100 근처 가게 되면 챙기고 짧게만 보자. 이런 말 저 용어로 뭐라 그래요? 보수적 접근이다. 지키는데 주력하자예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지키는데 주력하자예요. 지키는 거야. 벌려고 하는 것보다 지키는 쪽에 주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폭락이요? 폭락은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가야 폭락 수준이 어느 정도 하루에 30포인트, 50포인트는 폭락이라 그러더만 그 정도 가야 큰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그 안에는 오르락 내리락 나름대로 박스권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대체에너지 얘기 드렸었죠. 대체에너지 관심을 갖자. 태양광 업체들은
작년에 방송할 때 살아남지 못하는 애들이 생길 거다, 못 견디는 애들이 생길 거다. 근데 이미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OCI가 올랐다고 해서 태양광이 올해 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25억 달러 투자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지금 추세를 돌려서 완전히 가느냐? No,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반등만 먹으셔라, 반등만 즐기셔라. 아직 아니에요. OCI 뜬 거는요, 태양광 워렌 버핏의 투자 소식도 있었지만 증권사들이 너무 바닥이다 라는 리서치 자료를 내면서 올라왔지만 아직 아니에요. 얘네가 뭐 만들어요? 염화칼슘 만들잖아요. 이거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눈 많이 오니까 이거 많이 만들어내서 여기에서 그 수혜를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셰일가스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셰일가스 얘기 계속 나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셰일가스 얘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올해 상반기가 1, 2분기 지금 4분기 실적 예측치 가이던스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나 2분기 때가 삼성전자의 최고 호황의 마지막이다. 제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에요. 올해 상반기가 삼성전자로서는 최고의 즐길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 정도에서 오늘의 시황방송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일주일 매주 일요일날 보는 게 아니라 좀 자주 볼 거니까 한꺼번에 뭐 다 떠들라 그러면 저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두서가 없어요. 두서 없으니까 고날 방송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종목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갖고, 그리고 휴식 시간에 추천 한 번씩 더 눌러 주십시오. 추천 50개 채웁시다. 추천 50개 채우고, 종목 얘기하시면 매니저가 매력이 혼자 있네? 매력이 혼자 되겠냐? 누구를 할까? 매니저 할 사람 손. 매력이 혼자 스페로 오늘 매니저 좀 하세요. 오케이. 종목들 좀 정리 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 취하고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휴식 시간입니다. 대체로 제가 종목 상담해드린 게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 예측대로 움직인 경향이 많았었다. 그쵸? 그거를 저보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이 노래부터. 아직도 내가 네 거야.